오늘 내가 그거 차가 막혀가지고 좀 늦게 왔거든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오버할 테니까 자기 시간 되면 먼저 가세요. 나중에 뒤에 거면 이거만 보면 되지. 진짜로요? 몇 시에요? 아, 똑같은 수업이에요? 클리닉이랑 클리닉이에요? 그래. 그래? 알았어요. 그래요? 그럼 내가 강의를 넣어줄게요. 어차피 갈 거. 둘 다 가야 되지. 12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요. 좀 늦어서 상관없지 않습니다. 그래요? 먼저 가도 되고, 아니, 편한 대로 돼요. 그래? 좋아. 자, 보자. 자, 5.6 기체분자 운동론에 처음에 이제 뭐를 하나 해볼 거냐면, 자, 1. 뭘 해보지? 뭘 해볼 거냐면, 바로 R, M, S, 스피드. 얘를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MS. 자, RMS는 이제 그 우리말로 번역을 하긴 하는데 이제 원래 영어 표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R, M, S라고 줄여 쓰는데 원래 표현은 루트 민 스퀘어 요걸 줄여가지고 RMS라고 씁니다. 우리말 번역은 근, 평균, 제곱. 자, 스피드는 속도야 속력이야? 스피드는 어떻게 번역해야 돼?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알아요? 스피드는 속도야 속력이야? 속력. 알겠죠? 속력. 그래서 그 속도는 뭐야? 속도는 뭐로 번역해? 벨로시티. 아시겠죠? 방향이 있는 속도는 벨로시티고요. 크기만 생각할 때는 스피드.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 RMS 스피드. 그래서 이제 줄였을 때 어떻게 쓰냐면 V R M S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모델링.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짜자자잔 푸해 구형의 그릇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다고요? 쿠쿠. 자, 그래서 쿠라서 얘 이제 이게 반지 이게 구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구니까 짜잔. 그래서 이제 반지름을 R이라고 합시다. 되게 오케이? 자, 이제 여기에 짜잔. 그래서 어떤 이상 기체 분자가 있습니다. 자, 이 이상 기체 분자의 질량은 M, 그 다음에 개수는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갱이 한 개의 질량은 M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는 N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무슨 말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저 이상기체 분자가 어떻게 할 거다? 사방팔방으로 이제 움직여 나가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가 이 그릇 안에서 슝 하고 비행을 하다가 여기서 쾅 하고 충돌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튕겨 나가고.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저 이상기체 분자가 저 그릇 안에서 이렇게
쾅쾅쾅쾅 하고 돌아다니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저런 상황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그릇은 무슨 그릇? 구형 그릇. 그런데 안에 기체 분자가 질량 m짜리가 개수가 n개가 있어. 이 안에서 쾅쾅쾅쾅 하면서 돌아다닐 텐데 그런 상황에서 RMS를 유도해 보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재밌는 건 1. 기체 기체 충돌 에 대한 기하학적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릇을 이렇게 단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의 단면이니까 뭐 원이겠죠. 그리고 무게 중심을 포함해서 단면을 잘랐다고 칩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A, 여기에 이제 반지름 R, 이제 무게 중심.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슝 하고 기체 분자의 입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 그릇 벽면에 충돌하려고. 입사를 여기다가 쓸까? 자, 그러면 그 입사하는 입사각을 시타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때 잘 보시다시피 이게 무게중심에 여기에는 이게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접 평면에 저 무게중심은 이렇게 수직이어야겠죠. 맞나요? 얘가 국어원이니까. 그럼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여기서 자 이렇게 반사가 될 텐데 여기도 시타. 맞죠? 그럼 이때 우선 첫 번째 생각할 것 입사각과 즉 기체 분자가 그릇에 이제 충돌을 하는데 이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왜 저런 가정을 하는 거죠? 저 경우 왜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을까요? 왜 같을까요? 정답. 바로 봐. 왜냐하면 이상기체는 바로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이죠. 이때 지금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이라는 말을 썼는데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을 방금 태인이가 뭐라고 했죠? 바로 완전 탄성 충돌. 아시겠죠? 그래서 저 그릇에서 무조건 입사각하고 반사각은 같다. 알겠죠? 저 누구야? 태경이 태경이라네. 재경이 알겠죠? 그래. 난 계속 재경이만 걱정돼요 지금. 그래. 진짜로요? 그래.
자, 그리고 나면 입사가 되고 나면 반사가 되죠. 하지만 반사가 되고 나서 여기서 또 충돌이 이루어지겠죠. 그럼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또 충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도 놀라운 건 이래야 되겠죠. 맞나요? 자, 왜 저래야 되냐면 보시다시피 무게중심으로부터 충돌을 하는 그 반지름이 거리 R로 항상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뭘 이루게 되냐면 이등변 삼각형을 이루게 되죠. 그럼 이등변 삼각형을 이룬다는 말은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어떤 각도로 입사하죠? 그럼 어떤 각도로 반사하는데 이 각도가 같아요. 근데 반사하는 각도로 또 똑같이 입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하학적으로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릇이 저런 식으로 구형이 되면 아주 놀라웠게도 한 번 결정된 입사각은 영원히 유지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 번 어떤 각도 시타로 들어오면 튕겨나가는 것도 시타, 그 다음도 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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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타 계속 에너지가 보존되어 충돌이 반복될 텐데 그때 각도가 항상 같아진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지금 알겠어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세 번째 충돌과 충돌 사이의 비행거리 L 얘를 한번 표현해 보자. 자, 충돌과 충돌 사이의 거리 L이라고 하는 게 어디냐면 바로 요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충돌과 그 다음 충돌 여기. 자, 저 L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바로 이 L은 R 코사인 시타를 2배 한 거랑 같죠. 자, 2R 코사인 시타가 되는 이유 알겠어요? 자, 보시면 보조선을 그릴 때 얘를 그래서 이렇게 수직 이렇게 잡아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바로 뭐예요? 반지름 R에 대한 시타. 그래서 R 코사인 시타가 되죠. 그게 2배가 있겠죠. 그래서 비행거리 L은 2R 코사인 시타가 됩니다. 그래서 충돌과 충돌 사이의 비행거리는 2R 코사인 시타다. 알겠죠? 그러면 저 2R 코사인 시타에 대해서 이제 또 어떤 2R 코사인 시타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또 알 수 있는 건 요 기체 분자의 속력 V는 또 계속 일정하겠죠. 왜일까요? 자, 계속 얘가 충돌해 가지만 항상 속력 V로 일정하게 충돌을 하게 될 거예요. 충돌을 반복해도 이 V는 바뀌지가 않아요. 왜 바뀌지가 않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 보존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기체 분자는 이상기체 분자는 속력 V로 계속 튕겨나가고 충돌하고를 반복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속력 V도 일정하고 입사각 반사각도 계속 일정하고. 그럼 이때 우리는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 바로 충돌과 충돌 사이의 걸린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충돌과 충돌 사이에 걸린 시간을 델타 T라고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L over V 혹은
2R 코사인 시타 오버 V 이런 걸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보이시죠? 자, 이때 개념은 뭐냐면 L은 뭐예요? 거리고요. V는 속력이죠. 그래서 거리를 속력으로 나눴어요. 그럼 시간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비행하는 거리가 L인데 그걸 속력으로 나누어 버리면 여기서부터까지 걸린 시간이 나올 거란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 2 충돌 시의 운동량 변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선가 기체 분자가 날아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여기서 빨갛게 그린 저평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충돌을 한 다음 이렇게 반사가 되겠죠? 맞나요? 자, 이때 요 무게중심으로부터의 요 충돌 점에 닿아지는 가상적인 반지름을 여기 노란색으로 짜잔 이렇게 표현하면 요 각도가 뭐라고요? 시타. 요 각도도 시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짜잔 짜잔. 자, 이게 기체 분자입니다. 기체 분자가 날아와서 튕겨가게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녀석의 운동량을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운동량은 MV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운동량이 나타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운동량의 크기는 계속 보존될 거예요. 알겠죠? 왜 운동량의 크기가 계속 보존돼야 되죠? 그래야 에너지가 보존될 테니까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각도가 시타라고 하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의 짜잔. 예를 들어 X축 성분의 뭐냐면 운동량은 MV 사인 시타가 되겠죠. 자, 왜 이쪽 방향을 성분 분해를 했을 때 바로 여기가 시타가 될 테니까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 부분을 MV 사인 시타라고 하면 이 부분은 MV 코사인 시타가 되겠죠. 맞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성분 분해를 하면 여기가 시타니까 여기가 시타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X축 성분 MV 사인 시타와 Y축으로의 MV 코사인 시타가 있을 거라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요거하고 요게 어때요? 요 두 성분은 변함이 없죠. 그런데 어디만 변하냐면 바로 요 부분하고 요 부분만 변한다고요. 저 부분 변하죠. 그래서 이때 요 운동량이 향하는 방향을 이쪽은 플러스 방향이라고 정한다면 요 녀석은 바로 마이너스 방향이 될 거예요. 그럼 이때 운동량 변화 델타 P는 어떻게? MV 코사인 시타 빼기 MV 코사인 시타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2MV
코사인 시타가 되겠군요. 됐죠? 자, 재경 알겠어요? 네. 재경 알겠죠?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것으로부터 뭘 지어볼까?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세 번째. 충돌 시의 운동량 변화량. 아니, 충돌 시의 운동량 변화량이 아니고 충돌 시의 운동량이 변하도록 하는 충격력을 한번 표현해 보자. 그 충격력은 그 운동량 변화의 평균적인 시간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운동량 변화가 EMV 코사인 시타고 시간이 어떻게 된다? 2열 코사인 시타 나누기 R 1이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맞나요? 자, EMV 코사인 시타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걸린 시간 t는 어디 있어요? 여기 계산해 놨죠? 그래서 넣고 쟤를 계산하는 거야. V요. 아, 진짜. V. 재경이 자는 거 가면서 이렇게 오타는 다 찾아내는 거예요? 응? 저기 대단한데? 진짜. 오타 재경. 응? 썼죠? 자,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살짝 줄게요. 계산해 주시면 바로 R분의 MV 제곱이 됩니다. 놀랍게도 꼴이 그 원심력, 구심력 꼴이랑 같아졌죠? 뭐 물리학적인 이유가 있을란가 모르겠네. 뭐 우연 같기도 하고. 근데 좀 재밌습니다. 원심력, 구심력 표현처럼 됩니다. 자, 재밌는 건 이게 계산해 놓고 나면요. 놀랍게도 짜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재경, regardless of가 뭐예요? 관계없는. 이 정도 간단한 것에도 태인이 지금 감탄하는 거예요? 평소 태인이가 재경이를 생각하는 어떤 느낌이랄까? 그래? 그래. 재경이한테 잘했어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그릇이 구형이어가지고요. 놀랍게도 한 번 입사각이 결정되면 그 입사각이 계속 똑같이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한 번 10도로 들어가면 10도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충돌도 10도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입사각이 만약에 0도라고 해봅시다. 0도. 입사각 0도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겠어요? 입사각 0도가. 기체 분자가 무게중심을 통해서 입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0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0도 이런 충돌만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만약에 90도로 들어가면 90도 계속 90도로만 그 입사 반사가 되는 거고요. 근데 놀라운 건 이런 식으로 기체 분자가 0도로 들어가건 90도 어떤 각도로 들어가건 놀랍게도 충돌 시에서의 충격력은 무엇과 관계가 없어진다? 각도 시타와 관계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참 희한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군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잠깐 여기 이제 줄게요. 줄게요. 그 다음 네 번째,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기체 분자는 지금 몇 개죠? 이런 충돌이 나타나는 기체 분자가 지금 몇 개 있죠? n개 있죠. 정이 오케이?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바로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각각의 충격력을 표현해 보자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계산한 건 어떤 대표된 어떤 한 분자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몇 개가 n개가 지금 동시에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분자의 경우 충격력을 바로 F1번이라고 합시다. F1번. 첫 번째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R분의 M V1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V1은 뭐겠어요? V1은 바로 첫 번째 분자의 속력이겠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분자의 충격력은 F2라 쓸 수 있는데 R분의 MV2의 제곱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n번째 분자의 충격력은 이게 되고 R분의 MVN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저기 알겠죠? 자, 이때 속력은 V1에서 Vn까지 달라지지만 질량은 똑같죠? 질량은 왜 똑같아요? 질량은 왜 똑같아요? 같은 종류의 기체니까요. 그리고 뭐도 똑같죠? 반지름도 똑같죠? 왜 반지름도 똑같아요? 같은 그릇에 들어있으니까요. 자, 알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더해. 자, 더하면 뭐가 나올 거냐면 바로 전체 충격력이 나오겠네요. 그 전체 충격력을 대문자 F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R분의 M 한 다음에 V1의 제곱, V2의 제곱, Vn의 제곱. 맞아요? 자, 이때 얘를 편의상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이때 n이 뭐죠? n이 뭐였어요? 입자 총 개수죠. 그럼 재경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산술 평균이죠. 어떤 물리량을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는 게 바로 산술 평균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얘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전체 충격력 F를 R분의 N M V 제곱의 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게 무슨 표현이라고요? 바로 요만큼 산술 평균을 V제곱에 봐. 그래서 속력이 있는데 속력을 제곱한 다음 그걸 다시 평균을 취한 것, 그걸 산술 평균을 한 걸 V제곱에 봐.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런 말이죠. 제가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네 번째 됐고, 네 번째 됐고, 다음 다섯 번째. 자, 위 줄게요. 자, 위에 준다잉. 자, 쓰세요. 자, 이렇게 주면 자, 다섯 번째. 네. 기체 충돌로 나타나는 거시적 압력을 생각해 봅시다. 자, 압력은 짜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뭐로 나눈다? 힘을 작용 단면적으로 나누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기체 분자가 벽을 계속 때리면서 가하게 되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표현되는 충격력이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죠. 그럼 힘 자리에다가 요렇게, 그리고 작용 단면적, 지금 이 하필 그릇을 구형 그릇으로 뒀죠. 구형 그릇의 충돌에 나타나는 작용 단면적은 어떻게 표현돼요? 바로 4파이 r 제곱으로 표현되겠죠. 구의 껍질 면적.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어떻게 바꾸느냐? 요렇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얘를 짜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때 이렇게 표현한 이만큼이 어떤 물리량이 됩니까? 바로 구형 그릇의 부피가 되겠네요. 정리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자, 요 밑에 지워도 되겠죠? 얘는 짜잔 이렇게 되겠군요. 이때 아까 내가 외우라고 했던 거 PV는 뭐뭐T, PV는 뭐뭐T, NKT. 외우라고 했죠? 이상기체. NRT뿐 아니라 NKT도 기억해야 돼요. 자주 나와요. 그럼 여기서 얘를 어떻게? V제곱의 평균 반은 3KT over M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러면 여기서 따라서
V R M S. 자, 요 V라고 쓴 게 이게 스피드거든요. 스피드.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 스피드가 있는데 우선 얘를 제곱해요. 제곱. 그걸 이제 스퀘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M이 뭐라고 있어요? M. 평균은 평균인데 산술 평균이에요. 그래서 속력을 제곱한 다음에 그걸 다시 산술 평균을 내요. R이 뭐죠? 루트죠? 짜잔. 그래서 이걸 RMS 스피드로 정의한다. 근데 보시다시피 속력을 제곱한 다음 산술 평균한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놓고 계산하면 3 kBT over m의 루트. 이렇게 최종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도해보라가 무려 2개년 연속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죠? 기출로 이게 2번인가 3번인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것도 유유희 선생, 이인호 선생 있을 때. 뭐 또 낼지 모르겠네요. 모르겠는데 자꾸 내서 또 안 낼지 뭐 냈으니까 또 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보라고 나온 적이 있다.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오케이. 됐다. 자, 요거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까지 내용이 이제 쭉 넘어가서니 자, 51페이지까지 됩니다. 자, 이제 하나만 해볼까요? 자, 여기 줄게요. 준다잉. 아이고. 퀴즈. (25도씨) 지구 대기의 조성은 25도씨 지구 대기의 조성은 질소와 산소가 대략 4대1 이다. 대량이 아니고 대략. 이때 RMS 스피드는 얼마일까요? 자, 얼마겠어요? 저 얼마예요? 사실은 직관이 있다면 계산 안 해봐도 바로 답이 뭐가 나와야 돼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직관으로 바로 탁 뭐예요. 그래서 저런 게 사실 뭐로 어디서 나오냐면 서울대 화학과 대학원 면접 입시 문제에 저런 게 많이 나와요. 직관으로 바로 탁 답할 수 있게. 예, 계산해서 해도 나오죠. 나오는데 대학원 입시에서 저걸 계산하라는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저것의 이제 직관적 의미가 뭔지를 아냐는 걸 대학원 입시에서 많이 물었어요. 서울대에서. 뭘까요? 답은 오히려 숫자가 아니고요. 이음절 한국말이에요. 저를 딱 교수가 저걸 물으면요. 뭡니다. 이게 딱 답하면 돼요. 바로 그냥 3초 만에 뭡니다. 그럼 오 좋아요 하면서 합격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RMS 스피드가 뭐 이거면은 하면 그때부터 교수가 끌끌끌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는데 뭐 그러는 거예요. 뭘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지운다. 줄게요. 8
에이. 아이고. 오. 짜잔. 자, 뭐부터 해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 1. 평균 분자량 계산합시다. 자, 지금 얘는 니기하고 니기가 섞여 있다고요? N2하고요. O2가 섞여 있다며요. 그죠? 근데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요? 4대 1. 그래서 왜 뭐 질소가 80%, 산소가 20%이 얘기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5분의 4, 5분의 1을 여기다 곱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아시다시피 질소의 분자량 얼마예요? 질소의 분자량 얼마예요? 재경, 질소 분자량 얼마예요? 28. 그 다음에 산소 분자량 얼마예요? 32요. 32. 지금 좀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사경을 해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대략값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28.8.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두 번째 이 VRMS 계산. 자, VRMS 아까 수식이 어떻게 됐죠? 3 kBT over M 이렇게 됐었죠? 보이시죠? 자, 이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재경, 얘 이름이? 그렇지. 볼츠만 상수. 자, 볼츠만 상수의 정의가 뭐를 뭐로 나눈 거죠? 기체 상수를 아보가드로수로 나눈 거죠. 이때 이게 뭐예요? 저걸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뭐예요? 재경, 뭐예요? 몰 질량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M이 한 개의 질량이죠. 아보가드로스는 1몰의 개수죠. 입자 한 개의 질량에다가 아보가드로스를 곱한 거니까 얘가 바로 1몰의 질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RMS 스피드를 구하라고 하는 건 3RT 오버 M 루트 해주시면 된다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3 한 다음 기체 상수 얼마예요? 기체 상수 얼마예요? 재경, 기체 상수 얼마예요? 바로 기체 상수 8.31을 써야 되죠. 0.08이 썼다간 나가리입니다. 그죠? 나가리. 자, 8.314의 단위는 뭐예요? 줄, 켈빈, 몰, 곱하기. 지금 온도 몇 도예요? 지금 온도 몇 도예요? 25도라고 했죠? 근데 도시를 뭐로 바꿔야 돼요? 켈빈으로 바꿔야 되죠? 그럼 273.15를 더해서 켈빈으로 바꿔요. 그런 다음 나누는데, 자, 분자량으로 나누는 거죠.
이 경우 분자량 뭐로 나눠야 돼요? 28.8로 나누는 거겠죠. 이때 단위는 뭐예요? 그램 퍼 몰. 알겠죠? 그램 퍼 몰. 그래서 이대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대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 뭐 나와요? 계산하면 퇴인 한 거 같은데 답 뭐 나와요? 이대로 계산하면 얼마 나와? 아 그대로 그냥 16이요. 16이요? 맞아요? 단위 하나 네. 이때 여기서 이제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돼. 요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놀랍게도 여러분 학교 기출로 많이 나왔었어요. 많이 나왔었어요. 적용 알겠죠? 자, 그럼 단위를 좀 보면 자, 켈빈 나가리가 되고요. 몰이 나가리가 돼요. 그럼 어떤 단위만 남냐면 줄, 킬로그램만 남아요. 그러면 얘가 숫자만 놓고 보면 3 곱하기 8.314 곱하기 298.15 나누기 28.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루트. 이게 숫자거든. 이게 숫자거든. 그리고 단위는 줄 퍼 킬로그램의 루트. 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때 자, 줄의 의미는 뭐죠? 1 뉴턴의 힘으로 1m 끌고 가는 게 줄이죠. 근데 뉴턴의 의미는 뭐냐면요. 1kg의 물체에 1m/s 제곱에 가속도가 생기는 게 그게 뉴턴이라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 킬로그램 약분되고 미터 해서 루트 씌우면 이게 바로 단위가 미터/s가 나온다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미터/s 단위책으로 나오게 하려면 여기에 킬로 넣어주고 10의 3승 넣어주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이제 태인 요거 숫자 계산하면 뭐 나와요? 508점. 바로 대략 400 근처 나온다고. 뭐 500이라고 해도 되고요. 400이라고 해도 500.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미터/s고요. 400, 500 미터/s. 그게 뭐겠어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음속이라고요. 뭐 조금 더 기준을 세워서 정확하게 측정하면 340m/s인데 이게 왜 음속의 개념이 되냐면 자, 음속이라고 하는 건 소리의 속력이죠. 어디에서 소리 속력이에요? 어디에서? 물속의 속력이에요? 이제 물속에서도 소리는 전달되죠. 음속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어디서 얘기하는 속력이에요? 대기요, 대기. 그럼 대기에서의 소리 전달 매질이 누구예요? 대기에서 소리 전달 매질이 누구냐고. 대기 중에서 자, 지금 내가 말을 하면 여러분 귀 속에 뭐가 말이 들리잖아요. 이 소리를 전달해주는 매질이 누구냐고. 지금 요 대기 중에서
기체 누구 기체 누구 기체 지금 이 대기 중에 누구 기체 바로 N2O2가 4대1로 섞여 있는 혼합 기체가 매질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혼합 기체 매질이 뛰어다니는 속력이 그게 지구에서 뭐겠어요? 그게 음속이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잘 보세요. 25도씨에서 지구 대기 조성 그대로 써놨잖아요. 거기에서 RMS 스피드가 뭐 일종의 속력이니까 그게 뭐랑 관계가 있다는 얘기겠어요. 바로 음속과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 계산을 하라가 문제가 아니고요. 직관적으로 아 음속이구나 예요 그냥. 그래서 쟤를 그냥 그 퀴즈로 물으면 답이 뭐냐 그냥 음속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계산할 때는 단위 변화는 조심하시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자주 나왔었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근데 뭐 이번 학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하여튼 그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예? 하여튼 그렇다. 오케이. 다. 지금 몇 시죠? 12시 반이나 됐다고요? 그래요. 그럼 오늘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2시 반이나 됐다고요? 이 퀴즈 뭐야? 저거 클리닉 못 갔나요?